자, 보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미분을 하기 위해서 자, 들어가 봅시다. 페이지 68쪽. 자, 여기서 미분법입니다. 자, 봅시다. 자, 이제 미분입니다. 미적분에서 미분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수투에서 미분할 때 생각해봐. 미분할 때 제일 처음에 뭐부터 배웠어요? 미분 제일 처음에 배웠던 거.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맞죠? 그 순간 변화율의 극한값을 미분 계수라고 얘기를 했고요. 맞지? 그걸 시작으로 이제 도함수 배우고 막 했습니다. 그쵸? 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미분을 다항함수가 아니라 초월함수라고 불리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의 미분법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다항함수랑은 다르게 공식도 있고 외워야 할 것도 분명히 많습니다. 특히 미분을 하고 나면 그 역연산인 적분을 해야 되는데 역시 미분을 할 줄 모르면 적분을 손도 못 대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 맞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분을 배울 때 다항함수에서 순간 변화율, 평균 변화율 해서 그 다항함수들의 극한을 통해 미분 계수를 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에서도 극한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우선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기본적으로 연속함수입니다. 맞죠? 연속함수이고 주어진 정의형 내에서 맞지? 그리고 모든 실수 구간 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맞죠? 맞습니까? 잠시만. 오케이, 여기 할 차례 맞죠? 앞에 다 했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를 너네가 기억하고 있냐 이게 문제지. 아이, 골치 아픈데 이러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기억합니까 얘들아? 보면 알 것 같죠?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지수함수 y는 ax. 자, 이게 지수함수의 가장 기본형이고 어떻게? a가 1보다 클 때 요렇게 생겼어요. 그쵸? 설마 처음 보는 것 같진 않겠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어떻게? 반대로 내려가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맞죠? 당연히 x가 0일 때 a의 0제곱은 1, y절편이 1인 그래프. 맞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특징이 뭐가 존재를 한다? 점근선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점근선이 여기서는 뭐다? x축이니까 식으로는 y는 0. 이게 이제 점근선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 지수함수에서 제일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맞죠? 이 점근선에 따라서 치역이 점근선 위에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맞지? 그래서 이 그래프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을 시키게 되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누구?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얘죠. Q. 맞지? 자, Y는 AX의 그래프라는 것을 지수함수의 그래프 이런 식으로 있다 했을 때 이거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이동시켜봐야 바뀌는 건 없어요. 점근선도 그대로고 절편 정도나 바뀌겠지. 그런데 Y축으로 Q만큼 이동시키는 순간 뭐가 변해버린다라는 거? 점근선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나타내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적혀있던 게 점근선이고요. 맞지? 이 점근선이 뭐의 개념과 같겠다? 이 지수함수의 극한의 개념과 같다라는 거죠. 맞지?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쳐.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x가 무한대로 가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쭉 보내면 그래프가 어디로 가냐 이 말이죠.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요. 근데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요. 즉 왼쪽으로 쭉 보냅니다. 그럼 그래프가 쭉 따라가는데 이 점근선을 따라서 한없이 다가갈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닿지는 않더라도 극한은 뭐다? y는 q에 도달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맞지? 그래서 이 점근선의 개념이 극한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되겠다라는 거죠. 극한 값을 의미할 테니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수함수가 있었으면 뭐도 있었다? 로그 함수 맞죠? 자, y는 로그 ax 그래프. 자, 이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요런 식으로 생겼죠. 이게 a가 1보다 클 때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요렇게. 맞습니까? 됐니? 자, 여기서 당연히 x절편이 얼마겠다? x절편 1, 로그 1이 0일 테니까, 그쵸? y절편은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죠?
이 값이 0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x가 한없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그래프도 어떻게 무한대로 가겠죠. 자, 근데 여기서는 극한을, 자, 여기서 봐봐. 우리가 로그의 정의 조건에 의해서 진수가 반드시 양수여야 된다는 조건을 달고 있었잖아. 맞죠? 그래서 이 로그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a가 0보다 크다. 이게 곧 정의역이었는데, 그러면 음수에는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는단 말이야. 맞지? 그랬을 때, 그럼 이 그래프를 한없이 0으로, 우극한, 야극한 개념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네. 0에서의 우극한, 무슨 말이에요? 0으로 오른쪽에서 한없이 다가가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맞죠? 그럼 그래프를 보면 한없이 타고 내려가겠다라는 거 맞지? 그럼 이때는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다라고 우리가 극한을 정의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자, 어쨌든 간에 그건 조금 이따 다시 볼 내용이고, 그러면 우리가 로그 함수의 그래프 기본형이 이런 거죠. y는 로그 a의 x 마이너스 p 플러스 q 꼴로 나타냈을 때 이게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이동시킨 식이란 말이야. 맞죠? 그럼 여기서 제일 핵심은 누구다? 진수에 있는 x 마이너스 p, 얘가 핵심이란 말이야. 왜? 로그의 정의 조건에 의하면 진수는 반드시 어떻게 0보다 커야 된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x가 반드시 어떻게 p보다 크다가 나타나고, 이게 곧 이 로그 함수의 정의역이 되고 이게 곧 점근선이 된다라는 거죠. 맞지? 자, 원래 기본적인 그래프는 점근선이 뭐예요? y축이었잖아. 그쵸? 식으로 치면 x는 0인데 이걸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이동시켜버리면 점근선이 이렇게 이동해서 그래프가 따라 이동하는 형태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핵심은 이 친구 x-p, 얘가 로그 함수의 핵심이 되겠고, 저기가 점근선의 정의역까지 모든 정보를 담고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겠니? 자, 그래서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의 기본적인 형태 정도는 당연히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극한을 설명할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테니까. 무슨 말인지 되겠죠? 자, 그러면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의 극한에서 연속 함수의 미분 가능한 함수다라고 얘기를 하면 무조건 이거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을 구하라. 자, 이건 뭐예요? fa입니다. 그냥 x에다가 a를 대입한 값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리미트 x가 뭐 3으로 갈 때 2x 극한을 구하면 그냥 뭐가 되는 거야? 2의 세제곱해서 8 쓰면 된다고요. 맞죠? 왜? 그래프 그려버리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여기가 3이라고 하면 3,8이라니까 3에서 극한은 당연히 8이다. 함수값과 같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좀 맞잖아. 우리가 리미트 뭐 x가 2로 갈 때 뭐 x제곱 마이너스 4x 뭐 이런 식으로 이차함수니까 2 대입해가 극한값 찾았던 거랑 똑같은 개념이다 이 말이죠. 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고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극한값이 곧 함수값이다 라고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너네한테 시험 문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에 이러한 극한을 물어볼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 기본이니까. 심지어 요 정도는 뭐 빵점 방정으로 낼 만한 그런 형태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지.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게 이 fx라는 형태가 자, a의 x일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찾는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자, 이게 a의 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잖아요. 자, 근데 그릴 때도 문제가 있어. 뭐가? a의 값에 범위에 따라 그래프 모양이 달라요. 즉, 첫 번째, a가 1보다 크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요렇게 생겼죠. 맞지? 그럼 x가 무한대로 가면 극한값이 뭐가 되겠다? 무한대가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a의 x의 극한을 물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 a가 1보다 클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한없이 따라가니까, 여기로 쭉 따라가니까 극한값이 0에 도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배우는 로그 함수의 극한.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로그 ax의 극한을 물었습니다. 자, 이것도 a가 1보다 클 때. 자, a가 1보다 클 때는 당연히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겼죠. 그럼 x가 한없이 커지면 뭐가 되겠다? 무한대로 갑니다. 맞죠? 되겠죠? 근데 이 개념은 이제 자 받아들이기, 여기서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개념이 생기지 않아요. 로그에서는. 왜? 진수 조건에서 x가 0보다 크다만 성립하기 때문에 아무리 x의 값을 작게 만들어도 0까지밖에 못 간단 말이야. 맞죠? 그럼 여기서는 뭐가 나타나겠다?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라 어디로? 0으로 갈 때 극한을 물어볼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방향도 잘 봐야 돼요. 0에서 올 때 0에서 방향이 오른쪽에서 이렇게 다가오잖아, 맞죠? 오른쪽에서 다가가니까 오른쪽 우 해가지고 뭘 썼다? 우극한이라고 불렀죠, 맞지? 그래서 0에서의 우극한의 로그 AX의 극한값이 뭐가 되었다? 쭉 내려갑니다, 맞죠? 값이?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다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지수함수부터 볼게요. 자, 그러면 A가 0과 1 사이 값이면 이렇게 하는 감수함수잖아, 맞죠? 자, 그럼 이 같은 경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ax의 극한. 자,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프를 생각을 해봐. 이렇게 생겼는데 x가 무한대로 가면 함수가 어디로 가요? 쭉 따라 정근선을 따라가겠죠. 맞지? 정근선을 따라 정근선이 어디니까 x, y는 0이니까 이거에 0에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 x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ax의 극한을 찾으면 이건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쭉 왼쪽으로 계속 하나씩 하면 계속 기어 올라가겠죠, 값이. 여기서는 뭐가 되겠다? 무한대가 되겠다라고 표시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되겠습니까? 자, 마찬가지 지수 함수 끝났으면 로그 함수도 다시 로그 함수가 그러면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자, 그러면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되겠지? 자, 그러면 이러한 그래프에 한해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로그 AX의 그래프는, 자, 무한대로 갑니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계속 내려가죠, 맞지? 계속 내려가니까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되겠지. 됐죠? 자, 그러면 리미트, 자, x가 어디로 갈 때? 로그 함수니까 0으로 갈 때, 맞죠? 0에서 뭐를? 우극한을 구했을 때 로그 AX의 그래프의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죠. 왜? 쭉 하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어디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뭐가 되겠다? 무한대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살펴보면은 특정한 값으로 x가 a라는 특정한 값으로 다가가면 함수값으로 구하면 되지만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로그에서는 무한대 또는 0에서의 극한값은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수렴하는 건 지수함수가 정근선에 도달하는 것 말고는 수렴하는 게 없습니다. 초월함수, 여기 지수 로그 함수 극한에서는. 당연한 말이겠죠? 이해되겠어?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리미트 뭐 x가 뭐 어디로 갈 때 로그의 fx의 극한값을 찾아라 라고 했어요. 로그를 붙인 것의 극한값.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했어요. 어떻게? 그냥 진수에 붙어있는 얘의 극한을 구해서 이거를 어떻게? 로그의 값을 붙여라 라고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건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로그의 계산이 될 거 아니야, 그쵸?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하고 있으면 계산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그런데 지수함수의 극한을 살짝 닮은 게 있어요. 뭐랑 닮았을까? 등비수열의 극한이랑 살짝 닮은 꼴이 있겠죠. 왜? 뭐 4의 x분의 뭐 3의 x 플러스 뭐 2x 이렇게 돼 있으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4분의 3의 x 플러스 4분의 2x 맞죠? 맞지?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 우리가 이게 등비수열에서 이거 극한이 어디로 간다 했어?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애들이니까 얘 극한값이 어디로 가고 0, 이것도 0으로 가죠, 맞지? 그거를 지수함수로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4분의 3의 x는 1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x가 무한대로 가면 이 등비수열의 극한이 0에 한없이 다가간다라는 거지. 그게 이제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보고도 판단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봅시다. 요거를 물었는데 이게 지수함수의 극한이니까 이제 지수함수로 바라볼 거 아니야, 맞죠?
맞지? 자, 그럼 지수함수에서 우리가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거는 뭐다? 어떤 식으로?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무한대로 가는 경우, 아니면 A가 1보다 클 때는 어디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 맞죠? 쉽게 말해서 뭐예요? 지수가, 맞죠? 지수가 있을 때 밑에 있는 값이,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 한해서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이 0이다라는 걸 이용할 수 있잖아, 맞죠? 그래서 요거를 그러한 형태, 수렴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분모분절을 5의 x제곱으로 동시에 나누기를 해볼게요. 자, 나누면 뭐가 돼? 1 플러스 5분의 3의 x제곱 분의 5분의 3의 x제곱, 요렇게 식을 바꿨어요. 그쵸? 맞지? 그러면 5분의 3의 x제곱의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으니까 무한대로 가면 이거 극한값이 0, 0. 그래서 1 플러스 0분의 0이니까 극한값이 0이다. 이런 식으로 찾을 거 아니야. 맞죠? 이해되겠어? 그런데 이것도 사실 웃긴 거죠. 우리가 앞에서 분명히 뭘 배우고 왔는데 등비수열의 극한을 배우고 왔잖아. 맞죠? 그러면 x가 무한대고 다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분의 무한대, 무한대 분의 무한대잖아. 맞죠? 그럼 무한대 분의 무한대 있을 때 등비수열에서 뭘 체크를 하라 했어요? 그렇지. 최고차항이 아니라 여기서는 등비수열이니까 공비의 절대값이 큰 것만 보라고 했잖아. 맞죠? 그러면 공비가 3, 4, 5니까 얘가 제일 크잖아. 맞죠? 그럼 나머지는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맞지? 그럼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되니까 뭐가 되어버리겠다? 0에 수렴하겠다라고 바로 체크를 해야 되죠. 지금 이 지수함수의 극한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이. 무슨 말인지 되겠지? 이런 거지? 뭐 4x 제곱분의 5x 막 이런 식으로 있을 때 x가 무한대로 가버리면 이게 차수가 높으니까 0이다 이런 식으로 했던 거랑 똑같은 개념이잖아. 그쵸? 오케이. 자, 요런 것들이 이제 처음 보면은 오버오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물었으면 이건 뭐예요? 이렇게 했으면? 이건 뭐예요? 무한대겠죠. 무한대 맞죠? 3x가 크니까 이거 버리면 3x 극한 무한대니까 맞죠? 그런데 여기에 대로 안 하게 가로에서 x분의 1제곱 있어요. 제곱도 아니고 x제곱도 아니고 세제곱도 아니고 x분의 1제곱을 때려놨다라는 겁니다. 맞죠? 맞지? 자, 그럼 문제가 있어요. x가 무한대로 얘들이 무한대로 가는 건 알겠어. 근데 무한대로 가면 얘가 어디로 가요? 무한대분의 1로 가겠죠. x가 무한대로 가면. 그럼 무한대분의 1은 뭔데? 0이죠. 그러면 이 적으면 이딴 꼬라지가 나와요. 얘가 무한대로 가는데 지수에는 0으로 가는 꼬라지가 생겨요. 맞지? 그럼 우리가 알기로 모든 숫자의 0제곱은 무조건적으로 1이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게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겼죠. 무한대가 이기냐 0이 이기냐? 누가 이기겠어? 0이요. 어? 아무도 못 이겨요. 이거는 싸움이 애초에 성립을 안 해요. 무한대랑 0. 우리 봤잖아. 극한 구할 때 무한대 곱하기 0도 0이냐 무한대냐 이렇게 계산을 못한다 했죠. 이거 어떻게 했어요? 이게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분의 1을 해가지고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만들던가, 아니면 무한대를 어떻게 0분의 상수꼴로 만들어가지고 0분의 0꼴로 만들던가, 이렇게 계산을 했었잖아. 우리 극한을 계산을 할 때 똑같은 개념이죠. 무한대 곱하기 0은 누가 이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상황마다 다르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얘 극한값을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 우리가 극한을 구하기 위해서 배운 지수 함수의 극한을 여기서 활용을 해줘야 되겠다 이 말인 거지. 맞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공비가 큰 3의 x로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3의 x로 묶으면 자, 얘가 뭐가 될 거고 분배를 하니까 1 되고, 여기는 3의 x분의 2x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되겠니? 네. 됐죠? 네. 됐지. 여기에다가 뭐를 해요? x분의 1제곱.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거죠. a 곱하기 b의 k 제곱하면 뭐라고 할 거야? a k 곱하기 b의 k 이렇게 분배를 해서 지수를 표현할 거 아니야. 맞죠? 마찬가지 어떻게? 3의 x에 x분의 1을 하면 뭐가 되겠어? 3의 1제곱 맞죠? 곱하기 1 마이너스 2 3분의 2의 x에 여기를 어떻게? x분의 1제곱 이렇게 하겠죠.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이거에 x분의 1 하면 3 되고 맞지? 여기에다가 그냥 어떻게? x분의 1을 붙였다 이 말인 거죠.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면은 이제 간단해지죠. 왜? 자, 요거는 무한대로 가는 거랑 영향이 없고요. 1도 마찬가지인데 3분의 2x, 얘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그러면은
1에 맞죠? 자, x가 무한대로 가면 얘가 뭐가 되죠? 이렇게 가겠죠? 이거는 1이죠, 맞지? 1의 0제곱 맞지? 그러니까 3 곱하기 뭐가 되어버린 거야? 1이 되어버린 거죠, 맞지?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극한값이 얼마? 3이다. 이렇게 수렴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지. 이해되겠죠? 자, 다시 무한대의 0제곱 아니면 0의 무한대 제곱, 이건 계산이 불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게 바꿔야 됩니다. 오케이? 그 바꾸는 과정이 여기서는 뭐였다? 공비가 큰 애로 묶어가지고 x분의 1 거듭제곱을 날려주는 방법을 통해서 극한을 찾은 거다, 이 말인 거지. 맞죠? 그럼 다음부터 알겠죠, 뭐. 예를 들어 뭐 47의 x 마이너스 5의 x 플러스 뭐 37의 x에 x분의 1제곱 했어요. 답은? 47이겠죠, 맞죠? 47. 맞죠? 요것만 보면 되잖아요, 요것만.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3x에 x분의 1만 하면 3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처음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해야 된다는 걸 모르니까 어려울 수 있는데, 다음부터는 그냥 이건 낮은 거 버리고 그냥 여기에다가 x분을 하면 3이네 이렇게 극한을 찾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리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2x 플러스 2에 마이너스 x에 2x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자, 봅시다. 여기에 극한을 구하라라는데, 이게 이제 앞에 거랑 조금 다르게 x가 어디로 간다? x가 어디로 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맞죠? 맞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얘가 어디로 가겠어요, 얘들아? 2x의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가면 얘는 0으로 갈 거야, 맞죠? 자, 그럼 얘 마이너스 x는 실제로 뭘 말하는 거예요? 2분의 1의 x제곱이죠. 맞지? 그러면 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가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죠, 맞지? 자, 얘가 어디로 가고? 0으로 가고요, 맞지? 얘가 어디로 간다고? 무한대로 갑니다, 맞지? 이해되겠어? 자, 그럼 우리가 극한을 구할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 0 더하기 무한대, 0 빼기 무한대는 무한대분의 무한대죠, 맞지? 공비까지 같아요, 2분의 1, 2분의 1로, 맞지? 되겠죠?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뭐만 하면 되는데? 계수 비교만 하면 되죠? 맞지? 여기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최고창이 2가 아니라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2분의 1이 최고창이 되어버린 거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그럼 계수는 여기 계수가 얼마? 1이고 여기 계수가 얼마?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개념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면 책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특히나 다른 풀이, 요거는 절대 보면 안 돼. 다른 풀이는 자,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을 한다. 그렇게 할 바에야, 자, 책에 있는 그대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책에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면, 자, x에 마이너스 붙인 걸 t라고 하자. 그럼 x를 뭐라고 할 수 있어? 마이너스 t라고 하죠. 자, 그럼 식을 바꿀 수 있죠. 어떻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면은 t는 뭐가 되겠어, 그러면? 무한대가 되겠죠, 맞지? 그리고 2의 x인데 x 대신에 뭐를? 마이너스 t 플러스, 자, 2의 마이너스 x를 t, 그럼 2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의 t 이렇게 바꾸면 돼요, 맞죠? 네. 맞죠? 그럼 이제 무한대로 가니까 뭐 거꾸로 가는 거 생각 안 해도 되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2분의 1이고 얘가 2니까 1분의 마이너스를 바로 쓸 수 있잖아, 맞죠? 그래서 치환을 해서 풀면 이렇게 푼다는 건데, 자, 봐봐. 우리가 함수라는 개념을 이렇게 받아들여요. fx를 4x로 적나 ft를 4t로 적나 어차피 같은 식이죠. 어차피 여기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4x나 4t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맞지? 맞죠? 자, 그 개념으로 본다면 그러면 t를 그냥 싹 다 뭘로 다시 x로 바꿔도 아무 상관이 없는 식이겠죠. 네. 맞지? 자, 그럼 봐봐. 이 식을요 여기로 바꾸려고 한다면 굳이 t로 치환하지 말고 어떻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그냥 x를 무한대로 바꾸세요.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식의 x를 싹 다 뭘로? 마이너스 x로 바꾸세요, 그냥. 그러면 식을 바꾸면 되죠, 어떻게?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건 무한대로 보냈으니까 그럼 반대로 여기 있는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면 여기가 뭐가 돼요?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x 2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에 x 이렇게 하고 나면 결국 이거랑 식이 똑같잖아요. 그렇지? 굳이 치환하고 자치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겠죠? 자, 다시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는 문제들은 어떻게? 얘를 무한대로 바꾸고요. 얘가 만약에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했으면 여기 있는 t를 싹 다 마이너스 t로 바꿔주면 된다 이 말인 거지. 치환한 형태가 그런 형태예요. 이해되겠죠? 자, 우리 필수에 이제 2번을 보면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로그의 기본 성질들 다 기억하고 있겠죠, 여러분? 뭐고요? 로그의 기본 성질 다 기억하고 있죠? 당연하죠. 저는 모르겠어요. 어허. 자, 그래 다 기억하고 있니? 확실해? 자, 로그의 제일 기본적인 성질 간단히 봅시다. 로그 A의 1 얼마고요? 0이고요, 맞지? 로그 A의 A는 1이고요. 자, 로그 A의 MN. 자, 이거 뭐였다? 로그 A의 M 플러스 로그 A의 N 맞죠? 미치 같은 로그끼리의 덧셈은 진수끼리의 곱이 된다는 성질. 자, 그럼 뭐가 있겠다? 로그 A의 M분의 M 진수끼리의 나눗셈 되는 경우는 로그끼리의 뺄셈으로 분리를 했다라는 거. 그쵸? 그치? 자, 그리고 또 로그 A의 N제곱에 B의 N제곱. 자, 로그의 밑과 진수의 거듭제곱이 붙어있는 것들은 어떻게 앞으로 튄 같죠? N도 앞으로, M도 앞으로 보내는데 N은 밑에서 나갔고요. M은 위에서 나갔으니까 이 숫자들도 밑과 위, 즉 분모랑 분자로 올라갑니다. 맞죠? 곱하기 로그 A의 B. 맞죠? 자,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로그끼리 덧셈을 했을 때 밑이 같다면 진수끼리의 곱이 되는데 로그끼리의 곱셈이 우리는 불가하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로그 뭐랑 로그 뭐를 못 곱해요. 맞죠? 곱할 수 있는 건 하나가 조금밖에 없습니다. 뭐 있다? 곱하려면 밑변환 공식이라는 게 필요하죠. 밑을 변환해서 똑같이 통일시킨 것들만 곱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럼 밑변환 공식이 뭐였냐면 로그 A의 B를 분리를 하죠. 어떻게? 로그 A분의 로그 B로 맞지? 그래 놓고 밑에는 어떻게? 아무 숫자나 같은 숫자기만 하면 됩니다. 맞죠? 이렇게 해가지고 로그 B의 A가 로그 A, B다. 역수 관계에 있다라는 거 이런 것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거 뭐 있었다? A의 로그 B의 C. 밑이 A고 지수에 로그가 붙어있는 경우에 한해서 어떻게? 지수에 있는 진수랑 밑을 어떻게? 자리 체인지가 가능했다라는 거죠. 요거. 맞지?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로그의 성질들이었습니다. 맞죠? 당연히 로그 함수의 극한이면 이 성질들까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성질들 모르면 극한 찾기도 당연히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봐봐. 자, 로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로그 x. 자, 밑이 안 적혀있으면 뭐다? 상용 로그죠? 뭐가 생략돼 있다? 10이 생략돼 있습니다. 자, 그럼 로그끼리 뺄셈. x가 무한대로 가면 얘가 어디로 가요? 로그 10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맞죠? 얘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죠. 얘가 또 어디로 가?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잖아. 계산 안 돼요, 맞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바꿔야 되죠. 맞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극한은 무한대분의 무한대랑 0분의 0밖에 없습니다. 맞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랑 무한대 곱하기 0을 계산할 수 있는 이 형태로 바꾸는 게 이제 극한의 핵심이죠. 그러면 이제 얘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밑이 같은 로그끼리의 뺄셈은 뭐다? 진수끼리의 나눗셈이 된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로그 x분의 x 플러스 1 해가지고 얘의 극한을 찾아야 되는 문제다 이 말이죠. 맞지? 근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로그 함수의 극한을 찾을 때는 그냥 뭐만 먼저 본다? 진수의 극한을 먼저 쓰라는 거죠. 맞지?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면 x분의 x 플러스 1의 극한은 얼마니까? 1이니까 뭐가 되겠다? 로그 1이 극한값이 되겠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극한값이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 말이지.
자, 그리고 자 여기 보면 리미트 x가 1에서의 무슨 표시? 우극한 표시예요. 맞죠? 지수함수의 앞에 볼 때는 우극한 자극한 이런 문제 아예 안 적어요. 맞죠? 근데 로그 함수에서는 이 우극한 자극한 기호를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다? 로그는 진수 조건이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진수에 들어간 숫자가 음수일 수가 없다라는 거.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극한 자극한이 달려있는데 사실상 뭐 없어도 크게 상관은 없는 형태이긴 합니다. 정확하게 표시하려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로그 2의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로그 2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죠. 맞지? 자, 그럼 당연히 로그 2에 빼기니까 진수끼리 뭐 나눗셈 하면 x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로 분수가 될 거 아니야, 진수가. 그런데 얘가 x가 1로 가면 얘가 어디로 가요? 0분의 0으로 가죠. 맞지? 0분의 0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모가 0이 되는 인수를 어떻게 제거를 한수 말고는 없습니다. 맞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이 합차하면 이렇게 되니까 분모랑 약분시키면 뭐가 남는다? x 플러스 1만 남겠다 이 말이죠. 자, 그래 놓고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다? 1로 갑니다. 맞죠? 그러면 이건 이제 x 1집어넣어도 아무 문제 없죠. 로그 2의 2니까 1에 수렴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되겠죠? 자, x가 5로 갈 때. 그러니까 여러분도 문제를 풀다 보면 알 거예요. 무한대로 보내요, 로그에서. 그러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극한을 찾아야 되는 문제고 x가 1로 가요, 5로 가요. x가 a로 갑니다. 그럼 대부분 0분의 0꼴의 극한을 구해야 되는 문제들이 등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자, 절대값이 붙어 있습니다. 절대값이 붙어 있을 만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뭐 때문에? 진수 조건 때문이죠. 진수는 음수일 수가 없으니까 절대값을 붙여준 겁니다. 그쵸? 됐죠? 어쨌든 똑같죠? x가 5로 갈 때 로그 5에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125의 절대값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5의 절대값이니까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되니까. 맞죠? 절대값은 절대값. 자, 그러면 이거 둘 다 요것만 정리하면은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봐봐. x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5로 가야 되잖아. 맞죠? 그럼 x가 5로 가니까 얘도 5의 세제곱은 125, 5의 제곱은 25니까 0분의 0이잖아. 맞죠? 그럼 0분의 0은 반드시 분모가 0이 되는 인수를 제거를 해야 되죠. 맞지? 자, 뭐 x가 5로 가니까 분모 분모에 둘 다 뭐가 있을 거예요? x-5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거 약분해서 분모가 0 되는 인수를 날릴 거 아니야. 그쵸? 자, 이거 x 세제곱 마이너스 25는 x 세제곱 마이너스 5의 세제곱 곱셈 공식이죠. 인수분해 하면 x 마이너스 5에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5 이거죠. 맞지?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합차죠.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5 자, 센스컷 마이너스 먼저 썼습니다. 상관없죠? 자, 약분을 하고 이제 x를 어디로 보내요? 5로 보내죠. 맞지? 절대값 있긴 한데 아무 의미 없겠죠. 결과는 양수일 테니까. 자, 5를 넣으면 어떻게? 25, 25, 25에서 75분의 5 넣었으니까 10 되겠습니까? 자, 그럼 뭐야? 로그 5에 75분의 10 이렇게 되겠죠? 약분을 해주면 15분의 2 정도 이렇게 되겠니?